건이 오랜만에. 또 책이 필요한데 데스크에 가갖고 입안 옛날 하이탑 책 주십시오라고 해야 돼. 네. 자, 지난 시간에 케플러 법칙을 하고 있었어요. 자, 케플러 제1법칙까지 이야기했었는데, 자, 복습을 겸해서 케플러 제1법칙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케플러라는 분이 자, 행성의 운동에 관한 법칙 3가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행성의 운동에 관한 3가지 법칙을 얘기해서 그 법칙을 각각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제1법칙이란 타원궤도 법칙이라고 해요. 타원궤도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행성은 타원을 태양을 자, 초점으로 하는 타원궤도상을 공전한다 라고 하는 게 제1법칙이야. 책 앞에다 놔야 될 거야. 자리 앉아야 돼서.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지. 일단 타원이라는 게 무엇을 타원이라고 하지? 타원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타원이라고 하죠? 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무의 두 점으로부터 거리 합이 같은 점들의 집합을 타원이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타원 궤도를 한번 대략 그려보도록 하자. 자, 타원이라고 하자. 자, 가장 긴 축을 우리는 뭐라고? 장축이다라고 얘기해. 자, 그 다음에 자, 세로축을 단축이라고. 그리고 임의의 초점이 2개가 있지. 양쪽에 임의의 초점이 2개가 있는데 얘는 임의의 all1 또 다른 녀석 all2라고 할 때 이 값들의 합이 항상 일정한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자, 그래서 요 반지름을 긴 반지름 장반경 A, 자, 그리고 여기를 짧은 반경 단반경 B라고 얘기했을 때 all1 더하기 all2란 녀석이 언제나 일정한데 이게 2A라는 값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 자, 만약에 요 지점에 태양이 있다라고 한다면 217조. 자, 태양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요 점을 우리는 근일점. 이거 상관이에요? 상관.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가장 먼 이 점을 뭐라고 해? 원일점이다라고 이야기하지. 그래서 근일점과 원일점이 각각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자, 한편 제2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자, 제2법칙이라는 법칙을 보는데 제2법칙은 면적속도 일정법칙이라고 해요. 대학 책에서는 면적법칙이라고도 해.
자, 그래서 이걸 제2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해요. 이 책에서는 아주 가볍게 얼온 얼투라고 했는데 자, 이거 진짜 위험한 식이야. 오케이? 얼온 V1 자, 이 값이 얼투 V2 이렇게 썼는데 굉장히 위험한 값이야. 자, 위험한 식이야. 자, 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행성과 태양을 잇는 선분이 이 선분을 뭐라고 해? 동경이라고 해. 선분이 같은 시간 동안 휩쓴 공정궤도상의 면적이 일정하다라고 해. 이걸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도 타원을 그려놓고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에어컨 잠깐만 틀었다 끄자. 우진이 추워? 어? 도윤이는 땀이 삘삘 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 배드민턴 쳐? 선수야? 잘 쳐? 오. 선생님 옛날에 있던 학원에 기사 아저씨가 배드민턴 엄청 잘 쳤는데 막 선생님들한테 알려주고 막 이랬는데 셔틀콕이 오는 게 틀려. 딴 사람은 퉁 오는데 이 사람은 딱 와. 막 이렇게 딱 와. 자, 그래서 이렇게 면적 속도 일정 법칙 계속 보는데 자, 여기에 임의의 타원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타원이라고 치자. 여기에 태양이 있었어. 태양이 있었는데 자, 태양이 자, 행성과 있는 선분이 이렇게 존재한대. 자, 이 위치를 E1이라고 하자. 여기는 S 태양이라고 하지. 자, 그래서 얘가 또 다른 위치까지 이 위치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E2야. E2야. 자, 그다음에 자, 또 다른 시점에서 자, E1 프라임이라고 하자. E1 프라임이 있다가 같은 시간 후에 갖게 되는 위치를 보면 E2가 되는데 E2 프라임이야. 이때 이 녀석이 갖게 되는 이 면적이 항상 어떻다라는 얘기야? 일정하다라는 얘기야. 이걸 S1이라고 하고 얘를 S2라고 하면 여기서 S1이라는 녀석은 S2와 같다라고 해. 자,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델타 T 똑같이 걸렸다라고 가정했을 때야. 오케이? 자, 이거를 근일점과 원일점에서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니? 근일점과 원일점에서만 책에 나온 식을 써줄 수가 있어. 굉장히 위험한 식이야. 그래서 자, 얘는 자, 근일점, 원일점에 대해서 어이 네가 기다리던 건이 왔다. 자,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갖는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근일점과 원일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라고 해요. 그냥 마음에 안 든다 타오니.
윤아가 요즘 아무래도 게을러졌지, 그지? 맨날 1등이었는데 요즘 이 지각을 한단 말이야. 자고 온대잖아요. 자, 근일점, 원일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이쪽에 장축이 있었어. 이쪽에 태양이 있었다라고 해. 태양이 있었대. 아주 무지 짧은 시간이라고 가정해주면, 자, 이쪽에서 일어나는 이 녀석의 얼원이라는 거의 근사적으로 원이라고 취급해 줄 수 있겠지. 시간이 무지 짧으면 호가, 자, 여기서 나타나는 이 호가 원의 호하고 거의 같은 모양일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자, 아주 멀리 있을 때 이 녀석도 이렇게 나타내줬지. 자, 얘도 거의 원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오케이? 자, 이때 이곳을 지나는 속력은 접선 방향으로 V1이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어. 그래서 T라는 시간 동안 이동했다라고 해. 이 위치를 E1, E2라고 하자. 여기는 E1 프라임이고 E2 프라임인데 이것도 역시 델타 T라는 시간 외에 이 위치까지 왔다라고 해. 그럼 이 호에서 갖는 속력은 V2라는 속력을 갖게 되는데, 자, 여기서 얘의 면적을 델타 S1이라고 써볼게, 그냥. 자, 그 다음에 이 면적은 뭐라고 해? 델타 S2라고 써보았을 때, 델타 S1이라는 녀석은 뭐가 되지?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L, R. 무슨 파이가 왜 들어? 야, 답 다 해놓고 왜 파이를 붙여, 이 사족을. 넓이면 파이 아니에요? 초코파이 먹고 싶다. 자, 2분의 1 곱하기. 은빈이 얘기 나올 때 됐는데. 배고파요. 아니거든요. 배고프거든요. 안 고프거든요. 자, V1, 2분의 1 곱하기. 자,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란 말이야. 반지름 얼1이고 호의 길이는 얼마가 돼? V1 곱하기 델타 T라고 쓰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델타 S2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나중에 과학고 들어갈 때는 이거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배우게 될 거야. 자, 얘는 얼2 곱하기 V2 곱하기 델타 T라고 이야기하였다. 자, 여기에서 이런 걸 볼 수 있어. 델타 T분의 델타 S1이라는 녀석은 2분의 1 얼1 V1이고, 또 델타 T분의 델타 S2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얼2 곱하기 V2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면적 속도가, 면적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어때? 항상 일정하다라는 얘기야. 두 값이 같다는 뜻이지. 이해해? 그래서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라고 쓰게 된 거야. 그래서 얘는 2분의 1 얼1 V1 이라는 값이 2분의 1 얼2 V2와 같다. or 얼1 V1이라는 녀석이 얼2 V2다. 이건 어디서만 쓸 수 있다고? 원일점과 근일점 사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식이야. 임의의 위치, 저런 것처럼 임의의 위치에서는 이 식을 쓰면 큰일 나. 사인이라는 값을 더 붙여야 돼. 사인 함수를 더 붙여야 돼. 그래서 실수하기 십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일점, 근일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식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건의 좋습니다. 혹시 남지민 학생? 지민이는 이 책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네, 걔는 저쪽 반, 영재반. 예. 얘는 왜 여기 있어? 영재학교 포기. 괜찮아. 공부 잘하니까. 쉬운 손절이 좋아. 네? 과거 가서도 1등 할 수 있는데 왜? 그래. 잘 생각했어. 정윤이가 쓴 사회 아이들이 진상 가면은 3등 안에 들어. 저기는요? 저기 민성이. 민성이는 아직 안 온 거예요? 너무 지금 오늘 안 왔어. 아예 안 온. 여기 다시 와요? 계속? 저쪽 반.
민성이는 대답을 잘 안 해서. 지난 시간에도 대답 거의 안 했지, 그지? 시키면 아, 발표했어요? 저기 발표 수업 시켜. 아, 진짜요? 그래 빨리 습득이 빨리 되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 3법칙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법칙. 자, 제 3법칙은 조화법칙이야.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의 자료를 그분이 폴란드 분인가 그래. 케플러가 아마 독일 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 케플러가 정리하는데 점으로 찍은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는데 1년 걸렸어. 근데 너희들 과정에서는 이것씩 증명하는 게 가장 어려울 거야. 그래서 과학고 보통 2학년 때 해주는데 못 알아들을 거야. 과거 2학년 애들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 옛날에 올림피아드 수준의 문제야. 자, 그 다음에 요 법칙을 만드는 데 또 1년 걸렸어. 1년 걸렸어. 그리고 이 법칙을 만드는데 무려 19년이 걸렸어. 엄청나게 오래 걸린 시기야.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래. 엄청나게 그 원리를 파고들어서 정리하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야. 이 케플러 법칙으로 비롯된 법칙이 만류력 법칙이거든. 만류력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약 30초면 증명해 줄 수가 있지.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원래대로 하면은 그것도 경시급 문제가 돼. 자, 조화 법칙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 행성의 공전주기의 제곱은 자, 장반경에 긴 반지름이지. 장반경은 A를 의미해 줍니다. 장반경 A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자, 이거를 우리는 조화법칙, 케플러 제3법칙이라고 하고 T제곱이라는 녀석이 자, 비례상수 K 곱하기 A 세제곱이다 라고 써주고 있다라고 하지. 여기서 K는 태양의 경우에 중심별이 태양일 때 K 값은 지구를 이용해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페널티! 네? 페널티! 머리 빡빡할 것 같네. 재미있네. 개웃기네. 왜 갈 곳을 잃었어? 서진이 옆에 앉으면 되잖아. 네. 왜? 네? 서진 이쁜데. 시즌 티네네. 손이 한동안 어때니까. 어쩔 거야지. 오시는 거 읽으시고. 지금 안 온 사람이 찬이 안 오고 윤아 안 오고 다 왔니? 네. 뭐야? 너 밥도 안 했어? 다 먹었다, 야. 아프대. 누가요? 다 아프대. 대박. 저도 아파요. 팝스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자, 태양의 경우에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 태양의 공전주기 태양을 중심으로 한 지구의 공전주기는 얼마지? 1년이야. 1년의 제곱은 K 곱하기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하지 우리? 더하지 마. 에어컨 틀었는데도 그래. 네가 더우면 온도를 팍 낮춰. 영하 10도 뭐 이렇게. 자,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얼마지? 도연,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얼마니? 도연아, 학원에서 너희 집까지 거리가 가깝니? 태양까지 거리가 가깝니? 태양. 태양이 가깝지. 학원에서 너네 집 보여? 너 못 날라가? 안 보이지? 태양은 보이잖아. 태양이 그래도 더 가까워. 보이니까 가깝잖아. 자,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는 얼마일까요? 아는 분? 얼마야? 1억 5천만? 야, 화학쌤이 약이랑 말 쓰지 말랬어, 과학에서. 1억 5천만? 그렇지. 물리에선 써도 돼. 아, 그래요? 어. 과학에서 알았는데. 화학에서는 양론이기 때문에. 오. 그건 정확해야 돼, 양이. 반올림까지 해서 뚝뚝 떨어지는데 야, 물리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는 약이라고 쓸 수밖에 없잖아. 응? 그리고 지구 공전 궤도가 완전한 원이 아니라서. 응. 얼마? 1억 5천만 킬로미터. 이걸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1AU, 천문단이라고 해. 1 어스트로노미컬 유니트 해갖고 1천문단이라고 해. 그래서 AU라고 쓰고 있어요. AU의 세제곱이야. 그럼 K는 뭐라고 쓰면 되지? K는 1년의 제곱 나누기 AU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준다. 그러면 이거는 수성도 통하고 목성도 해당하고 금성도 해당하고 화성도 되고 천왕성, 해왕성, 토성 다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항상 이런 관계로 나타난다. 그럼 태양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이 녀석을 비례식으로 그냥 풀어주시면 되겠네? 맞습니까? 비례식으로 풀어주시면 된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 자, 지구의 공전주의 1년이잖아. 토성은 자, 지구의 공전 반지름보다 10배만큼 된대. 토성의 공전 주기는 얼마일까요? 라는 문제. 어떻게 쓸 수 있지? 토성의 공전 주기는 얼마야? 토성의 공전 주기는 얼마야? 애들 또 헷갈릴까 봐 A 이렇게 써줄게. 얘는 10AU래. 그럼 토성의 공전 주기는 거리가 적으니까 구할 수 있겠다. 그거 얼마냐고. 대박. 안산 천재. 얼마? 서진아 얼마지? 우진아 얼마야? 암산 딱 됐네. 우진은 벌써. 현인 다 끝내놨지? 상현이 정답을 알고 있어. 우리 했지, 그지? 셰프에도 할 때 했잖아. 얼마지? 원당중학교래네. 당하중학교 수학 짱이잖아. 이해 안 해줬어요? 수학 동아리. 상현이가 없을 때는 서진이가 짱이고, 동아리를. 동아리 짱이고, 쟤는 학교 짱. 너는 학교 일진 짱이잖아. 아니에요. 저 일진 아니에요. 저 얼마나 모범생인데요. 서운에 있을 때. 네? 서운에 있을 때. 서운중학교 있을 다닐 때도 때. 안 쏟았어요. 에이, 소문이 나났더만 뭐. 무슨 소리야? 학교에서 너 떠든 소리가 계양구청까지 다 들려. 자, 얼마지? 이게 민성이가 있었으면 대답이 나올 텐데. 민성이는 아는데 말을 안 하잖아. 맨날 톡닥거려요, 저. 그래? 미안하잖아요. 넌 그럼 떨어지면 안 되겠다. 항상 민성이 옆에 앉아갖고 제가 해석을 확실히- 해줘야지. 확성기를 해줘야지. 메가폰. 그러니까 민성이 다시 돌려주세요. 아무도 안 가져. 민성이 오늘 결석이야. 아. 자, 얼마지? 빨리. 10루트 10년이 되지. 약 31년 정도가 된단 말이야. 왜 그렇지? 1의 제곱일 때 1의 세제곱은, 자, 얘는 t의 제곱일 때 10au의 세제곱이야. 따라서 t 제곱은 얼마야?
1000이 돼 버리니까 t라는 값은 얼마? 10루트 10년이 되겠지. 이해할 수 있겠죠? 쉬운 문제야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고 여러 가지 별들에 대해서 적도 반지름, 궤도의 평균 반지름, 그리고 공전 주기, 그 다음에 t 제곱 나누기 얼 세제곱의 비를 계산해서 얘는 년과 미터라는 단위를 이용해서 표현했거든. 그랬더니 약 3.0 곱하기 10의 34승 년의 제곱 나누기 세제곱미터다라는 값으로 나타나는데 굳이 그렇게 쓰지 말고 저렇게 년과 AU를 이용하면 훨씬 더 간단한 정보를 정리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자, 이번에는 중심력과 면적 속도라는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 바뀐 교과에서는 추가돼서 배운 사람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바뀐 교과로 수업을 하나도 안 했던 분들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서는 들어가도록 할게. 자, 중심력과 면적 속도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자. 옛날 교과에서는 없었는데 하이탑이 좀 오버해서 써서 그래. 자, 이걸 이용해서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을 증명해 볼 거야. 그 증명하기 위한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이 뒤에 책에는 없지만 조화 법칙을, 만력 법칙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과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개념, 이걸 알아야 합니다. 토크라는 개념을 얘기해 보자. 선생님 그냥 토크라고 쓰는 걸 좋아해. 바뀐 교과에서는 얘를 뭐라고 부른대? 돌림 힘이라고 불러주고 있다라고 해. 자, 얘는 일종의 회전 효과야. 회전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의한 회전 효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한 물체가 있어요. 자, 이 물체는 우리 저 문의 위에서 바라보는 모습이라고 하자. 단면이야. 오케이?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 회전축이 있겠지. 경첩을 이용해서 회전을 한단 말이야. 오케이? 회전을 하는데 이 끝쪽에다 힘을 작용할 거야. 하나는 요만큼의 힘, 또 하나는 이만큼의 힘을 줬어. 같은 위치에. 어떤 경우가 회전이 더 잘 되지? 빨간 아이, 노란 아이. 갑자기 그 생각 난다. 빨간 유지 줄까? 노란 유지 줄까? 파란 유지거든요. 난 노란색 좋아해. 그래요? 자, 또 민주당 그 색깔 갖고 응가 닦으라고? 자, 요즘 그거 모르지? 푸세지고 화장실 가본 적 있니? 네. 어떻게 가봐? 그 서울에 약간 옛날 호프집 같은 데 가면 있어요. 진짜? 아니 물 내리는 거잖아. 아니요. 저 똥통? 아니요. 그거 아니죠. 똥통. 아니, 딱 보면. 검정 고무신. 졸업 심사 휴게소에 그 파란 통? 임시 화장실? 애초에 졸업 그거 말고. 가본 적이 없어. 확실히 4번 막 구더기가 막 귀에 올라오고 막 이런. 선생님 세대예요? 학교에 보면 여름철에 막 구더기들이 막 막 클라이밍 해. 그 얘기도 재미난 얘기 있는데 해줄까? 어떤 아이가 바보야. 상당히 모질라. 모질라. 밥이야 밥. 바보라고요? 저는 과부라는 줄 알았어요. 과부? 어떤 애가 무슨 과부야. 근데 이 아이가 바보인데 얘는 꼭 응가를 하고 나올 때 바지에다 응가를 묻혀갖고 나오는 거야. 저랑 그래갖고 부모님이 옛날 얘기니까 부모님이 이유가 왜 제가 바지에다 응가를 묻히고 나올까? 이거를 탐구를 했어. 근데 요즘 화장실이 좀 컴팩트하게 생겼는데 옛날에 화장실은
뒷간이라고 했지. 뒷간이라는 의미가 창고하고 같이 썼단 말이야. 집에서 사용하는 농기구하고 같은 곳에 똥통을 마련해 놨어. 이 옛날에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똥이 엄청나게 귀한 자원이지 자원. 아니, 조선시대 때도 동시대예요. 어? 조선시대 때 석이 쓰더라, 맷돌. 근데 선생님이 임진왜란 바로 전에 태어났잖아. 근데 임진왜란 전이면 언제지? 1500 몇 년이야. 그래서 뒷간에서 보관했는데 똥이 그게 비료로 썼잖아, 거름으로. 그러니까 그게 재원이야. 남이 뺏기면 안 돼. 식구 많은 집이 농사 짓는데 유리하단 말이야. 그래서 대가족을 형성하지. 근데 이 아이가 이거야. 뒷간에서 응가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똑똑 두들기면 얘가 노크를 해줘야 되잖아. 꼭 와가지고 걸어와갖고 똑똑하고 가서 제자리에 앉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응가를 묻히고 다니는 거야. 많이 묽은가 보다. 묵든 너 그거 못 봤니? 유튜브에 선생님 끄적개보다 중국 여자 같은데 와 기함을 했는데 어떤 골목길에 CCTV 화면이야. 어떤 여자가 치마 입고 막 걸어오다 갑자기 섰어. 그러더니 막 걸어가는데 뭐가 떨어져 있는데 쭉 확대해 보니까 똥이야. 저 알고리즘에 그런 게 안 떠요. 나 왜 그런 거 뜨지? 네 알고리즘 이상해요. 별 희한한 것만 뜨는 것 같아 나. 뭐 세상에서 제일 웃긴 영상 뭐 이런 거 해갖고 뜨는데 넌 그런 거 안 떠? 네. 넌 게임만 뜨지? 아니요. 근데 이 부모가 그 사실을 알게 됐어. 그래갖고 방법을 바꿔줬어. 어떻게? 화장실에다가 돌을 잔뜩 갖다 놓는 거야. 먼저 그러니까 누가 똑똑할 때마다 던지는 부서지는 거 거야. 아니에요? 문? 어? 문 부서지는 거 아니에요? 어? 문이 부서지는 거 아니에요? 돌 던져. 아니 조그만 돌. 똑똑. 가위를 던져. 그래갖고 당분간 안 싸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손님이 잔뜩 왔어. 손님이 잔뜩 왔는데 다 던졌어? 어? 다 던져요? 다 돌이 떨어졌어. 그들이 또 바지에 똥을 묻혀갖고 나온 거야. 아 더러워.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다 하고 생각해 보니까 똑똑했다고 반드시 똑똑할 필요 없잖아. 네 하면 되잖아. 근데 내가 똥 싸고 있는 거 되게 엄청 부끄럽다니까요. 식구들인데 뭐. 아. 네 하면 돼갖고 네 하는 걸 알려준 거야. 그 다음부터 안 쌌어. 엄청나게 오랫동안 똥을 안 묻혀갖고 나왔는데 어느 날 얘가 여름철에 화장실 가갖고 응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에 가래가 끄는 거야. 타 했는데 가끔가다 가래가 안 끊길 때 있지. 이게 쭉 내려가고 똥에 단 거야. 탁. 아이 들어서 끊으려고 막 하는데 안 끊어. 얘는 손을 쓸 줄 몰라. 막 끊는데 인상 쓰고 하는데 안 끊겨. 근데 마침 지나가던 구더기 한 마리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야. 말이 돼요? 막 올라오고 있어. 가래침을 타고 막 올라오고 있는데 구더기는 파리가 되지 말이 되는 게 아니고 막 올라오고 있는데 구더기가 팔이에요? 갑자기 너 알았어? 천재인데? 갑자기 누가 밖에서 똑똑한 거야. 네. 끝이에요. 봐라. 자, 구더기가 파리야. 근데 이게 뭐 같아요? 파리. 아. 파리똥?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났다고 할 때, 자, 이 힘을 F 프라임, 이 힘을 F라고 한다면, 자, 회전 효과는 누가 더 커? F 프라임이 크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었어. 물체가 회전하는 효과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더라.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같은 문이야. 같은 문인데 이번에는 자, 똑같은 크기의 힘을 하나는 반지름이 요만큼 되는 곳에 또 하나는 자, 이런 곳에 힘을 작용해 봤대. 힘의 크기는 같다. 자, 이때 이곳으로부터 이곳까지의 거리가 길수록 회전이 더 잘 되겠지.
문을 가운데서 올리면 잘 안 열려. 그쵸? 가장 끝부분을 밀어야 문이 잘 열려서 손잡이가 가장 문의 끝쪽에 위치하는 게 일반적이야. 선생님 문 한가운데 있는 것도 봤다. 옛날에 서울에는 뭐 호텔에 갔어. 연회장에 딱 갔는데 선생님 가족 모임이라 조그만한 룸을 줬는데 문이 높이가 엄청나게 높아. 근데 열라고 보니까 난감한 거야. 왜 난감한지 알아? 문의 이음새가 있는 곳에 손잡이가 있지 않고 정중앙에 있어. 모양 내려고 만든 것 같아. 저 어느 문제래가지고. 그래갖고 돌려갖고 여니까 와씨 이렇게 열리는 거야. 깜짝 놀랐네. 이렇게 열다가 부딪히지. 이렇게 당기니까 열리더라. 선생님 집 주변에서도 그거 들렸어요? 어? 노래소리? 어제 굿즈 그거 끝나고 뒤풀이어서. 선생님 집 인천인데? 아 진짜요? 야 여기까지 들렸대? 가까이 들릴 수도 있죠. 그렇게 시끄러웠대? 객석에. 와 너네 집도 들렸어? 네. 와. 자 그래서 이렇게 됐대. 그렇다면 이때 회전 효과는 자 어때? 회전팔의 길이에 비례한대. 여기에 한 가지 더 살펴보자.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자 이쪽에 똑같이 문이 있어. 끝에다 힘을 줄 거야. 이 끝에다 힘을 줄 때 하나는 똑바로 줬어. 또 하나는 비스듬하게 이렇게 힘을 줬대. 어떤 경우가 회전이 더 잘 될까? 자, 얘는 이렇게 봐. 회전팔에 대해서 힘이 이루는 각이 있을 거야. 하나는 직각이고 하나는 셌다라는 각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빨간 힘은 다음과 같이 나뉘게 되는 거야. 이쪽 방향으로 힘이 나뉘어. F 코사인 세타인데 이 힘은 문을 여는데 도움을 줄까 안 줄까? 안 주고 문을 망가뜨리는 힘이야. 문을 망가뜨리는 힘. 자, 그 다음에 연직 방향의 이 힘은 회전을 시켜주는 힘이지. 그래서 F 사인 세타라는 힘이 회전을 시켜주는 힘이래. 그래서 회전 효과가 자, 회전 효과가 누구의 힘과 회전팔이 이루는 사이각의 사인 값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회전 효과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회전팔의 길이에 비례하고 둘 사이의 각에 대한 사인 값에 비례하더라.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토크라고 이야기할게요. 벡터야. 토크는 그 크기가 얼 곱하기 F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값을 갖게 되고 이때 토크는 자, 얼 크로스 F라고 크로스 곱이라는 걸 써서 나타내 주는데 자, 이때 둘 사이의 방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면 속에서 종이에서 또는 칠판에서 회전하는 방향에 대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면 얘는 플러스 토크라고 얘기하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에 마이너스 토크를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게 토크의 정의입니다. 이번에는 현이 그거 먹고 화장실 가려고 하지. 너 머리 개웃겨. 뭐가 개웃겨 이쁘게만 하구만. 아니 저 앞머리 잘랐어요. 너 개웃겨. 감사합니다. 원래 되게 진부했었는데 웃기게 되었다니. 너 진보야? 근데 파란 유지 갖고 딱 된단 말이지. 바람 자. 안 좋아해요. 자, 그 대놓고 너 민주당 디스한 거다. 네. 파란색 안 좋아요? 자, 그러면 그쪽 애들하고 친해야 돼. 다 돈 어떻게 해먹는 걸 잘하잖아. 그러니까 돈 많이 벌지. 자, 그러면
자, 그럼 이번에는 각운동량이라는 걸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운동량은 운동량인데 각운동량이야. 각에 대한 운동량이야. 추워? 덥지 이상하게, 그치? 왜 덥지? 자, 각운동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각운동량은 이런 식으로 정의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어떤 면이 있어요. 면에 한 물체가 달려갑니다. 달려가면 물체는 뭘 갖고 있지? 운동량이라는 걸 갖고 있다라고 해요. 운동량을 갖고 있어.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이었지? 맞아요?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이 돼. 이때 자, 어떤 기준점 O에서 얘를 바라보니까 얘는 얼 벡터에 위치해 있다라고 해요. 이 사이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5점에서 관찰하는 운동량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얼 곱하기 P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대요. 오케이? 자, 그리고 L이라는 값은 뭐가 돼버립니까? 얼 크로스 P라고 정의해서 쓰고 있다라고 해요. 방향은 똑같아. 자, 만약에 이쪽 방향이면 이렇게 돌아가는 윗방향이 플러스야. 그래서 시계 방향. 자, 이 회전 8에 대해서 시계 방향으로 움직임을 갖게 되면 얘는 플러스 토크,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 토크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의 관계를 이야기해 보자. 우리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지. 힘이라는 녀석은 운동량과의 관계에서 dt분의 df라고 쓰는 거, dp라고 쓰는 거 혹시 기억하니? F라는 녀석은 델타 t분의 델타 p라고 쓰는 이런 식이 존재해. 오케이? 시간에 대한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확인해요? 이렇게 확인하자. F라고 하는 녀석은 dt분의 d 곱하기 mv라고 쓸 수가 있어. 그치? P는 mv가 되니까 운동량은. 자, 그러면 얘는 질량이 일정하다면 얘는 dt분의 dv라고 써줄 수 있겠지. dt분의 dv가 뭐야? dt분의 dv? 가속도잖아. 그래서 F는 ma라고 쓰는 이런 식이 있었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공연히 선 운동량을 미분해 보기로 했어. 우리도 선 운동량을 미분해 보자. dt분의 dl이라는 녀석은 얼마니? 시간에 따른 선 운동량의 변화량을 살펴본 거야. 자, 그랬더니 만약에 얼이 일정하다면 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 dt분의 d 곱하기 얼 크로스, 아니 얼 일정하지 않는 것까지 그냥 포함해서 하자. p라고 하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 dt분의 d 얼 벡터 크로스 mv pg 더하기 얼 크로스 dt분의 dp라고 써줄 수가 있다라고 해. 이때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량이 뭐가 되니? 속도가 돼버리지. 자기 자신의 크로스 곱은 사인 0도기 때문에 얘가 0이 돼버려. 자기 자신의 크로스 곱은 다 0이야. 벡터의 곱 부분을 한번 기억해 두셔야 돼. 우리 처음에 했던.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뭐가 되지? F라면서. F라고 했어. 얼 크로스 F가 뭐지? 얼 크로스 F가 뭐야? 토크야. 그래서 힘이 시간에 대한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면 토크는 시간에 대한 각운동량의 변화량이다라고 써줄 수가 있어. 이거를 알아야지 제2법칙이 증명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책 얘기로 돌아가서 중심력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 중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누구에 비례한데? 누구에 관계한데? 중심 사이에 방향, 두 물체 사이에 방향으로 작용한대. 자, 이렇게 작용하는 걸 중심력이라고 해. 무슨 뜻인고 하니? 한 물체가 있어. 여기에 또 다른 물체가 있지. 이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이 방향이거나 얘의 중심 방향, 중심과 중심을 잇는 지름 방향의 힘이라는 거야. 또는 나가는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이 힘들을 뭐라고 부른대? 중심력이라고 부른다라고. 오케이? 자, 우리 여기 태양이 있다라고 하자. 태양이 있고 이쪽에 궤도가 있어. 행성에 공정 궤도가 있는 거야. 이 위치에 어떤 행성이 있었어. 이 둘 사이 힘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지?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지. 맞아? 이때 아주 중요한 재미난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힘에 의한 토크는 얼마일까? 이 힘에 의한 토크는 얼마일까? 이 힘에 의한 토크는 얼마지? 토크는 얼마야? 어이? 이 경우에 토크 얼마일까? 토크가 얼마일까? 얼마일까? 상현 얼마? 얼마? 정윤 얼마? 서진 얼마? 우진 얼마? 이 녀석들 봐라. 사이각이 뭐가 되지? R과 F 사이의 사이각이 얼마야? R과 F 사이 사이각 얼마야? 각도 구분도 안 되네? 상현은 얼마지? 0이야 이게? 180도지. R은 이 방향이고 힘은 이 방향이니까 사이각이 180도잖아. 도현, 사인 180도는 얼마니? 우진, 사인 180도는 얼마니? 니네 삼각함수표 외워라 한다. 응? 0도부터 180도까지 써있는 삼각함수 외우러 온다. 건희, 사인 180도 얼마야? 0? 아니에요? 은빈, 사인 180도. 에? 서진, 사인 180도. 나도 0인 줄 알았는데. 0 아니니까. 이거 0 아니래잖아. 0 아닐 일 아니에요. 0 아니에요? 이랬잖아. 0? 0 맞지 않아? 사인 180도 얼마야? 0이잖아. 뭐야. 따라서 토크가 0이야. 토크가 0이래. 토크가 0이면 dt분의 dl도 뭐가 되니? 0이잖아. 그럼 L은 변한대 안 변한대? L이 변한대 안 변한대? 안 변한대. 일정하다는 거지. 이해해요? 그래서 중심력이 작용하면 토크가 0이고 토크가 0이므로 이 행성의 각운동량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을 어떻게 증명할까? 이게 좀 이때 하이탑이 좀 심하게 써서 이 책이 이래. 좀 너무 세게 썼어. 자, 그렇다면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자. 하도 세월이 오래돼서 까먹었을까봐 두 벡터의 크로스 곱의 정리를 한번 다시 보고 가도록 하자. 이쪽에 A라는 벡터가 있었고요. 이쪽에 B라는 벡터가 있었대. 둘 사이각이 세타라고 해요. 오케이? 이때 A 크로스 B는 어떻게 구합니까? 얘는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N 해시야. 오케이? 여기에서는 A에서 B 방향으로 감아지는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토크를 갖게 돼. 그게 얘 방향인 거야. 오른손으로 A에서 B를 감아줄 때 엄지 방향이 그 토크의 방향이야. 만약에 이게 A고 이게 B면 이렇게 감아지면 돼. 아시겠어요? 이렇게 감아지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걸 한번 살펴보자. A 곱하기 사인 세타는 뭐가 되지? A 곱하기 사인 세타는 뭐가 되니? 요 높이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이게 A 곱하기 사인 세타야. 그렇다면 AB 사인 세타면 뭐가 되지? AB 사인 세타면 뭐가 되니? 두 녀석이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뭐가 됐대요? A 크로스 B의 크기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A 크로스 B의 A 크로스의 크기가 두 녀석이 이루는 두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이 그렇게 졸려? 그게 졸린 거야. 뭐가 들어갔어? 잠이 들어갔구나. 우진이도 졸려? 어? 은빈이는 매우 졸리고. 저요? 너 밥 먹고 왔지 오늘? 안 먹었는데. 근데 배도 안 고프고 졸려? 원래 그냥 먹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원래대로 얘기를 가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 행성이 운동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 태양이 있었어요. 태양으로부터의 위치 벡터가 요런 벡터를 갖게 됐대요. 얼벡터야. 잠시 뒤에는 변했죠. 얼마큼 변했어? 델타 얼마큼 변했대요. 이만큼 변했대요. 그렇다면 이 벡터가 어떤 벡터가 돼버리지? 두 녀석의 차 벡터니까 이게 델타 얼벡터가 돼요. 맞아요? 자, 이때 얼과 델타 얼 사이에 면적이 얼마가 돼버리니? 요 빨간 아이 면적이 얼마가 돼버리죠? 이거를 델타 A라고 할게. 델타 A의 크기는 얼마? 여기서는 요 크기를 얘기할게. 얘는 얼 크로스 델타 얼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요게 전체 넓이가 돼. 맞아요? 그러면 행성이 휩쓴 공전 궤도면상에 자, 넓이는 얼마가 될까요? 행성이 휩쓴 공전 궤도상의 넓이는 얼마가 되죠? 얼마일까요?
얘는 요 면적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 면적이 얼마야? 2분의 1이야. 따라서 델타 A라는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all 크로스 델타 all이라고 해줄 수 있어요. 자, 얘를 시간으로 나눠볼게. 그럼 면적 속도가 돼버리네? 면적 속도가 돼버린 거야. 2분의 1 곱하기 얘는 all 크로스 델타 t 들어가면 델타 t분의 델타 all이 돼버리겠지. 이 값이 뭐야? 이 값이 뭐니? 2분의 1 곱하기 all 곱하기 v가 돼버리지. 맞아? 아까 사인 세타 빠진 all v가 일정하다. 근일점 원일점식이란 말이야 이게. 아시겠어요? 그 위치에서는 서로 수직하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래. 자, 여기에서 m으로 나눠보자. 2n분의 1 곱하기 all 곱하기 mv라고 쓸 수 있지. 요 가로 안의 값은 얼마가 되니? 누구의 정의지? 절대값 부호 안의 값은 누구의 정의야? 누구의 정의야? 누구의 정의냐고. 여기 있던 거. 오호. 에휴. 가군동량의 정의가 되겠지. 근데 중심력이 작용하니까 가군동량 일정에서 이 값이 항상 어때? 일정하다. 그래서 이게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얘기야. 근데 책에 있어서 빼먹고 가기는 좀 뭐해갖고 해드린 거야. 그래서 책처럼 함부로 쓰면 안 되고요. 뭘 써야 돼? 여기 사인 세타가 붙어서 나와야 돼. 사인 세타 붙어 나와야 돼. 그래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근일점과 원일점에서만 쓸 수 있는 식이다라고 단정 지어준 거지. 자, 이번에는 케플러 제3법칙도 증명해 보도록 하자. 예매! 졸지 마! 자,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을 지나서 이번에는 타운궤도 법칙을 증명해 보자. 조화의 법칙이다. 나중에 과학고 두 학교 가면 2학기 기말고사 때 이거를 증명해 줄 거야. 첫 번째 과정, 첫 번째 타운궤도 법칙 증명해 줄 거거든. 그때 아마 쌤을 욕할 거예요. 뭐 저렇게 어려운 거 해주세요. 근데 진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특성에 따라 이걸 응용해서 문제를 내주기도 하셨었어.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돼. 선생님에 따라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지만 우리 미리 예측해서 보니까 안 배우더라도 배울지 몰라서 해주는 내용들이 있을 거야. 거기에 포함된 얘기야. 조화법칙은 그에 대해서 원래는 어렵지만 일반 물리 과정까지는 상당히 쉽게 증명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쪽에 원운동에서 우리 한번 했었어. 태양이 있어. 자, 얘의 질량은 라지 m이라고 하자. 태양이 있고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에 스몰 m인 질량의 행성이 있었어.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큼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중심 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어떤 힘이 나타나지? 만율력이 나타나지. 그 만율력이 구심력이 역할을 해서 자, 이 행성은 매우 빠른 속도로 v라는 속도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 오케이? 실제 지구 같은 경우에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고 있어. 미안해. 1초에 30km를 가고 있어. 1초에 30km 움직이고 있어. 공전궤도상에서. 자, 이때 얘에게 작용한 힘은 얼마가 됩니까? 얘에 작용한 힘은 자, 얼마? G 곱하기 all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우리가 흔히 만류력이라고 썼던 식이야. 이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고요. 얘는 뭐라고? m 곱하기 얼분의 v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따라서 v 제곱이라는 값은 얼분의 g m, 즉 v라는 값은 루트 얼분의 gm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기 t를 구해보자. 주기 t라고 하는 것은 v분의 2파이 얼이야. v분의 2파이 얼. 그래서 얘는 2파이 곱하기 루트 들어가 버리면 얼 또 집어넣을게. gm분의 얼 세제곱이라고 할 수 있지. 따라서 양변을 제곱을 취하면 t제곱이라는 녀석은 gm분의 4파이 제곱 곱하기 얼 세제곱이라고 해서 이걸 조화법칙이라고 그냥 표현해주고 있어. 엄밀하게 정확하진 않아. 왜? 원운동으로 타운운동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보편적으로 이게 다 성립돼 버려서 이렇게 쓰게 된 거야. t제곱이란 녀석은 gm분의 4파이 제곱을 k라고 하고 얘는 a 세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다라고 해. 그래서 조화법칙은 이렇게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만류력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류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220조. 자, 만류력이라고 하는 식을 관계를 한번 보자. 자, 만류력 법칙에 대해서 보자. 만류력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은비! 어디 조용히 좀 시키. 자, 만류력 법칙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자, 우주 공간에 질량을 갖는 물체들 사이에는 질량의 고배비례 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작용한다. 자, 이때 이 힘을 뭐라고 부른다? 만류인력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쪽에 질량이 m1인 물체가 있어요. 자,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에 m2인 물체가 있어. 이 두 물체는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해.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때 이 힘이 다음과 같이 쓰여집니다. F는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M1 곱하기 M2. 그래서 이 식을 만류 법칙이라고 하고 G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뉴턴 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의 제곱이라고 하고 이 개수를 우리는 만류인력 상수라고 불러줍니다. 만류인력 상수라고 불러준다. 이게 바로 만류인력이다. 자, 그렇다면 뉴턴은 이 만류력을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보통 우리나라 교과서에 설명하는 방법대로 뉴턴이 생각한 만류 법칙을 해석해보고 원래 가졌던 개념으로 다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뉴턴의 생각. 뉴턴은 케플러 법칙을 이용해서 자신의 법칙을
자, 확인을 해주게 되는데 이때 조금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저했다고 합니다. 이걸 맞을까 말까? 맞을까? 어떨까? 이거를 굉장히 걱정했다라고 해요. 자, 그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 자, 이쪽에 태양이 있다라고 합시다. 얘는 라지 M이야. 태양이야.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에 지구가 있었어. 자, 이때 태양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지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운동하겠지, 그치? 맞아? 그래서 한 바퀴 빙글 돌아왔을 때 주기가 t가 되겠네. 맞습니까? 이때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이유는 태양이 지구를 당기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 F태 G라고 썼지. 자, 그러면 F태 G는 어떤 값을 갖게 될까? F태 G는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힘이야. 지구를 원운동 시켜주니까 구심력이라는 힘을 갖게 하겠지. 그치? 맞아요? 또 얘를 각진동수로 쓰게 되면 얘는 mR 오메가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대요. mR 오메가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또 이 값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 제곱분의 4파이 제곱 m R이라고 쓰기로 했어. 이 식을 이용할 거야. 자, 한편 지구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지구가 중심이래. 지구가 중심이라면 누가 움직이지? 태양이 움직이겠지. 태양이 움직인다라고 해. 자, 지구에 있는 사람은 지구가 태양을 당긴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똑같은 속도로 돈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같은 형태로 씁니다. FGT라는 힘은요. FGT라는 힘은 라지 M인 녀석을 원동시켜 주잖아. 자, 그리고 얘는 라지 M R 오메가 제곱이 돼 버리고 똑같이 쓴다면 얘는 t 제곱분의 한 바퀴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 똑같으니까 t 제곱분의 4파이 제곱 라지 M R이라고 쓰기로 했대요. 자, 이때 조화 법칙을 이용해 봅니다. 조화 법칙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줄 수 있대. F태지는 다시 잠깐 써보면 t제곱분의 4파이 제곱 mR이야. 그런데 말이야, 얘는 조화 법칙에 의해서 t제곱은 k 곱하기 R의 세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지. 그래서 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줬어. k 곱하기 R의 세제곱분의 4파이 제곱 곱하기 mR이 된 거야. 즉 얘는 k분의 4파이 제곱 곱하기 R 제곱분의 스몰 m이라는 값을 갖게 됐대. 이거에 대해서 FGT는 t 제곱분의 4파이 제곱 곱하기 라지 mR이야. 자, 이 값은 k 프라임 R 세제곱분의 4파이 제곱 곱하기 라지 mR이 된 거야. 자, 그렇다면 얘는 k 프라임분의 4파이 제곱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m이라고 쓰게 된 거지. 맞아요? 자, 이때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F태지는 누구와 같아야 돼? FG태와 같아야 돼. 이게 갖기 위해서는 K분의 4파이 제곱 속에 누가 들어가야 돼? 라지 M이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K'분의 4파이 제곱에 누가?
스몰 m이 들어가야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야 식이 같아지겠지. 따라서 k분의 4파이 제곱이라는 녀석을 비례상수까지 써서 gm이라고 쓰기로 하였다. 그리고 두 힘의 크기는 f라고 나타내서 f는 g 곱하기 all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쓰기로 했다는 거지. 여기서 g는 비례상수이다. 오케이? 이게 만력 법칙이 나타난 우리나라 교과에서의 관계야. 이거를 뉴턴의 업적을 무시해서는 아닌데 이거보다 근본적으로 훨씬 더 간단한 형태로 설명해 주는 방법이 또 있었어.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보자. 똑같은 상황이야. 똑같은 상황에서 F,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힘이란 녀석은 지구를 움직이는 힘이지. MA란 말이야. 그지? MA야. 그래서 스몰 m에 비례해. 자, 마찬가지로 FGT는 태양에 작용하는 힘이지. FGT란 녀석은 라지 m이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라고 해. 이때 두 녀석이 작용 반작용이야. 자, 작용 반작용에서 FTG라고 하는 녀석은 FGT와 같고 얘를 F라고 얘기한다면 F라는 녀석은 스몰 m에도 비례하고 라지 m에도 비례하기 때문에 두 녀석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행이야. 자,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중심력이라면 자, 중심력이라면 F라고 한 녀석은 all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all 제곱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두 관계를 묶어주니까 F라고 하는 녀석은 어때? F라는 녀석은 all 제곱에 반비례하고 라지 m 곱하기 스몰 m에 비례하더라. 케플러 법칙이 뿅 빠져버렸네. 그지? 자, 그래서 요 녀석이 T, 뭐 물론 중심력이면 중심력이 작용한 케플러 세 가지 법칙이 다 성립하게 되는 경우니까 자, 상관없겠지만 G 곱하기 all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다 라고 표현하는 식이 있었다. 여기서 G는 만류력 상수라고 하는데 캐번디시라는 영국의 과학자가 물리학자가 증명한 식이다. 이 캐번디시에겐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텐데 어마무시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아버지 때로 쭉 올라가면 공작이야. 공작이라는 건 뭐야? 캐번디시가 조상이 왕의 아들, 왕자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엄마 쪽으로 쭉 올라가도 공작이야. 근데 안타깝게 외삼촌이 없어. 그래서 외할아버지 때에 공작 자기가 끝나. 아들만 세습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갖고 양쪽 집안이 공작 집안이야. 참고로 지금 찰스 3세 왕이 됐지. 영국 국왕. 찰스 3세 왕이 공식적인 자기가 웨일즈의 공작이야. 웨일즈는 영국의 서부 지방이지. 영연방이야. 그래갖고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잉글랜드, 그 다음에 아일랜드 해갖고 합쳐진 나라들이거든. 그 웨일즈의 공작이야. 자기의 세금을 웨일즈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요즘은 그렇게 못하지, 왕가들이. 근데 이분이 살았던 게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까지거든. 그 시절만 해도 귀족이 엄청난 대단한 지위를 누렸을 때야. 그러니까 부자지. 엄청나게 부자다 보니까
실험실 내에서 이걸 실험을 할 수가 있었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화학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지? 가장 위대한 화학자 중에 하나야. 이분은 근대 화학의 기초를 닦았어. 라부아지에라는 분이지. 라부아지에는 직업이 세금징수원이야. 그래갖고 파리를 출입하는 통행세를 받게 했대. 그리고 나중에 프랑스 혁명에 잡혀가지고 금세 죽었단 말이야. 이분이 위대한 화학 법칙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 가장 유명한 질량 보존 법칙 같은 거, 부자이기 때문이야. 부자이기 때문에 정밀한 실험 장치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실험의 결과를 만들어냈지. 이분도 똑같아. 이분도 똑같아. 이분도 귀족이다 보니까 돈이 많아서 실험을 정확하게 했다. 또 이 두 사람은 서로 생전에 만난 적이 없대요. 라부아지에하고 자 만력 장치를 측정한 만력 상수를 측정한 캐번디시는 만난 적이 없는데요. 이 라부아지에가 죽게 생겼을 때 캐번디시가 영국에서 구명 활동을 했더라고. 구명 활동을 엄청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일찍 죽여버렸어. 라부아지 부인도 사형감인데 나중에 풀려났지. 그리고 이 캐번디시라는 분이 한 사람을 구했어. 라부아지의 제자인데 이 사람도 죽게 생겼는데 이 사람도 구했어. 구해갖고 미국으로 망명시켜줘갖고 미국의 회사를 차립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유명한 화학회사를 차리는데 이게 듀뽕사라는 회사야. 라이터 듀뽕하고는 다른 거야. 듀뽕 그 라이터 말고 듀뽕이라는 회사를 차렸어.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화학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봤고 다음 시간에는 자 지구의 중력과 인공위성의 운동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운동량 보존이 일부 개념이 들어갈 거야. 그리고 오늘 클리닉이 물리지. 지난주에 뭐 했었지 우리? 어디까지 했지? 두 극한사에 작용한 힘까지 했니?